11번째 강의요. 지난 시간에 한 것 중에서 마지막에 그 포텐셜 에너지가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중력이 있으면은 이 중력에 대해서 이 경로 적분을 하되 여기 마이너스가 붙잖아요. 이게 왜 마이너스가 붙느냐? 이제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제 포텐셜 이 힘이 가지는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면은 중력을 예로 들면 내가 그라운드 제로에서 여기를 제로라고 합시다. 높이가 그러니까 y 이퀄 제로라고 합시다. 그라운드 제로에서 이 물체를 이제 올려놓으면은 질량 m을 가진 물체를 올려놓으면은 얘가 중력이 가진 에너지가 얼마냐 이제 그걸 따지는 거잖아요. 근데 얘를 올려놓기 위해서는 정확히 중력에 반대되는 힘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중력이 있는데 여기 이 경우엔 중력이죠. 이 경우엔 중력인데 중력에 반대되는 힘을 내가 가해서 올려놔야 된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F를 가해야 그러니까 뭐 이건 뭐 아주 빨리 올리면 이제 어디셔널 에너지가 있지만 천천히 등속도로 천천히 옮긴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실제로는 아무렇게나 옮겨도 상관이 없는데 어차피 가속이 플러스 마이너스면 제로가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마이너스 F의 힘을 갖고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0부터 X까지 마이너스 F의 힘으로 dx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포텐셜 에너지가 되는 거고요. 이 포텐셜 에너지가 되는 거고. 자 일반적으로는 어떤 힘이라도 마찬가지죠. 그럼 중력이 됐든 뭐 스프링 포스가 됐든 아니면 뭐 전기력이 됐든 여기 이제 어떤 필드가 그러니까 힘의 분포가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어떤 종류의 힘의 분포가 있어요. 자 이거를 조금 이런 분포가 있다고 쳐요. 어떤 힘의 분포가 있어요. 이게 항상 뭐 임의의 힘의 분포죠. 자 힘의 분포가 있는데 내가 아까 이게 힘이에요. 힘의 분포가 있는데 어떤 이거를 위치 여기가 예를 들어서 원점이라고 하면은 원점에서부터 이쪽을 원점이라고 합시다. 원점에서부터 내가 여기까지 가져다 놓는데 얼마만한 일을 해야 되느냐 그걸 따지는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내가 가져다 놓으려면은 정확히 여기 이 힘에 반대되는 힘을 내가 예를 들면 여기서 반대되는 힘을 줘야만 마이너스 F가 있어야만 이걸 갖다 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마이너스 F 도트에 dR을 한 것이 얘가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이 상태에서 다시 가만히 놔두면은 포텐셜 에너지가 도로 일을 하죠. 그러니까 두 개를 잘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상태가 갖는 에너지예요. 컨피그레이션이 갖는 에너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어떤 상태냐? 예를 들면은 이게 공중에 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공중에 떠 있는 상태가 얼마만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느냐? 그라운드에 있는 거에 비해서 그걸 정할 때 얘가 공중에 띄우기 위해서 한 일 그걸 가지고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를 정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에너지는 보존이 되기 때문에 이 일이 지금 에너지로 바뀐 거잖아요.
얘를 이렇게 천천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올릴 때는 천천히 들어올릴 때는 키네틱 에너지는 관여하지 않아요. 물론 중간에 살짝 조금 있지만 다시 이렇게 멈춘 상태에서는 키네틱 에너지는 처음에도 0이었고 나중 상태도 0이에요. 그럼 여기서 무엇이 무엇으로 전환됐느냐 하면은 내가 중력을 거스르는 어떤 힘을 가해서 일을 한 거죠. 자, 중력을 거스르는 힘을 가해서 일을 한 결과 키네틱 에너지가 아니라 다른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가 생긴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다시 그냥 가만히 냅두면 푹 떨어지는 거죠. 푹 떨어지면 이제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문제는 좀 이따 바로 풀 건데 별거 아니고. 자, 그래비테이셔널 포텐셜 에너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래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죠. 중력이죠. 그래비티가 포텐셜 에너지.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느냐면은 방금 했잖아요. 방금 그 어떤 에너지 높이의 함수라고 생각을 하고 y라고 합시다. 여기 x로 썼다 y로 썼다 했는데 높이니까 그냥 y라고 합시다. y f dy. 자, y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중력에 거스르는 힘을 가해서 얘를 0에서부터 y까지 올리는데 하는 일이죠. dy. 사실 같은 y를 쓰면 안 되는데. 자, 그럼 그냥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중력에 거스르는 힘이 플러스 mg죠. 왜냐하면은 이쪽을 플러스로 잡았으면은 자, 중력이 마이너스 mg의 방향은 이제 j, 이쪽 방향을 j라고 합시다. y 방향이니까. 자, 그렇게 쓸 수가 있고 이건 다른 게 아니라 mgy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된 건지 알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을 헷갈릴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F 중력의 반대의 힘이니까 위로 향하는 방향의 힘을 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포텐셜 에너지를 갖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높이 있을수록 에너지가 크다는 말이죠. 별 얘기가 아니라 높이 있을수록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고 이 이그젬플 아주 간단한 이그젬플이니까 이거 그냥 계산하는 문제예요. 이그젬플 7.1번 뭐냐면은 얘가 엔지니어가 있는데 엔지니어가 55kg이래요. 55kg 질량이 이분이 이제 55kg. 자, 근데 55kg의 엔지니어가 33층에서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데 영어에 이게 her로 돼 있구나. she doesn't. 여자분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아무튼 한 층에 55kg이고 한 층의 높이는 3.5피단 5m. 층과 층 사이의 높이가 3.5m고 여기를 포텐셜을 0으로 잡아요. 33층이 출발 지점인데 여기를 0으로 잡았어요. 포텐셜 에너지 0으로 잡았어요. 자, 그러면은 A번 여기가 오피스래요. 여기가 이제 오피스고 그러니까 A번 오피스에서는 33층 오피스에서는 에너지가 0이죠. 그러니까 각 층에서 포텐셜 에너지가 0이고 이게 문제가 포텐셜 에너지가 그래비테이셔널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는 문제예요. 두 번째 59층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U가 mgy잖아요. m 알고 g 알고 y 아니까 계산하면 되겠죠. m은 55kg에다가 곱하기 g는 9.8m/s 제곱이고 y는 얼마냐면은 한 층이 3.5m고 곱하기 59층이니까 26층 그죠?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걸 계산하면 이제 답이 나올 거고 답이 뭐 대략 4.9 곱하기 10의 4승 주 이렇게 나와요. 계산 뭐 해보시고요. 10번 그러면은 1층 그라운드 스트리트 레벨에서는 얼마나 첫 번째 층 퍼스트 얘는 마찬가지로 mgy인데 이번에는 mg까지는 똑같고 mg까지는 똑같고 곱하기 3.5m에다가 마이너스 얼마냐 32층 내려와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답이 또 나올 거고 계산해 보시고요.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포텐셜 에너지 계산이고요. 이 그림은 지금 쓰는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잘 많이 쓰는 경우가 포텐셜 에너지 뭐의 포텐셜이냐면 스프링, 용수철 포텐셜 용수철의 포텐셜 에너지 그 에너지 of a spring 스프링은 여기서 봄이 아니라 용수철이에요. 용수철 봄에 못이 막 튀어 올라오잖아요. 많이 식물들 꽃들이 튀어 올라오고 씨앗이 저기 새싹이 올라오고 개구리도 뛰어 올라오고 자 그래서 이 스프링이 있는데 스프링에 우리가 잠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스프링은 저기 기본적으로 그 복원력이 작용을 하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 스프링이 간단한 시스템인데 항상 나와요. 이 나중에 그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물리학 전공은 아니지만 항상 나오게 됩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게 시계의 몹 전형이거든요. 시계의 전형이라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 저기 이 어떤 물체가 매달려 있는데 이 스프링의 세기가 그러니까 이거를 저기 스프링을 내가 원래 위치에서 예를 들어 원래 위치가 여기였는데 원래 위치가 여기였는데 잠깐만 복사를 하나 해서 원래 위치가 여기였는데 얘가 그 뭐 스트레치가 된다 이건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이만큼 스트레치를 시켰다. 색깔을 다른 걸로 바꿔줘. 이만큼 스트레치를 시켰을 때 얘는 또 크기는 얘는 변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해줘야겠지. 자, 이만큼 스트레치를 시키면은 여기에 내가 얘가 이동을 했잖아요. 이만큼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요 값을 우리가 x라고 합시다. 자, 이 x만큼 내가 이거를 당기면은 또는 밀어도 마찬가지인데 물론 미는 경우도 이렇게 된 경우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밀어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색깔로 밀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생기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원래보다 이만큼 줄어들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 이렇게 했을 때 요거는 헷갈리니까 치워놓읍시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힘이 이쪽으로 작용을 하잖아요. 힘이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을 하고 그게 길이가 길수록 힘이 크게 작용을 하고요. 용수철이 단단할수록 힘이 더 세겠죠. 그래서 힘이 얘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데 그 비례 상수가 K이고 K의 단위는 뉴튼 퍼 미터가 될 거예요. 그죠? 자, 이거는 이제 그냥 뭐 용수철의 특성이에요. 용수철의 특성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 이 용수철이 그럼 갖는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될 거냐? 이제 그걸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땡기려면은 마이너스 이런 힘을 가해야 돼요. 내가 땡기려면은 이쪽 방향 힘을 가해야 돼요. 마이너스 F. 땡기는 힘, 당기는 힘. 이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플러스 KX가 되겠죠. 자, 이렇게 땡겨야 되죠. 그러니까 원래 정지 상태 평형점에서 그 얘를 이만큼 땡기는데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때 한 일이 결국 포텐셜 에너지에 해당하고요. 자,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KX에 이거는 사실은 마이너스 F에 해당하는 거죠. dx KX는 마이너스 F에서 왔어요. 0부터 0을 기준으로 하면 여기서 x까지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냥 2분의 1의 kx 제곱. 자, 이런 포텐셜 에너지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전에 이제 약간 우리가 에너지 단위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넘어간 게 하나 있어서 그거 잠깐만 얘기하고 갑시다. 뭐 이거 나중에 해도 되긴 하는데 이건 약간 지금 본류에서 벗어난 얘기긴 하지만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칼로리를 우리가 안 했죠. 칼로리 이걸 작게 써야지. 칼로리란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칼로리는 사실은 이제 원래 시작은 열의 단위였고 열량이라고 우리가 많이 표현을 하는 열량의 단위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칼로리는 우리가 그 여러 가지 다른 걸 여기 이야기가 섞여 있는데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아는 거는 칼로리는 특히 다이어트 여러분들 뭐 다이어트 신경 안 쓰겠지만 나도 신경 안 써요. 신경 써야 되는 분들도 있고 되게 많이 신경을 쓰죠. 칼로리가. 그래서 칼로리는 열량이고 사실은 이 열량의 단위는 역사적으로는 에너지의 단위하고는 다르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칼로리를 이제 많이 실험적으로 개념을 정립한 거는 화학자들이고요. 주로 오늘 옛날에는 뭐 화학 물리학이 그렇게 명확히 구분이 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연력학에서 주로 발전을 했고요. 연력학도 사실 물리학의 영역인지 화학의 영역인지 애매하지만 오늘날 물리학의 영역으로 들어왔죠. 펀더멘탈 서머다이내믹스는. 근데 에너지의 명확한 개념은 사실은 일에서 온 거고요. 일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미케닉스, 역학적인 개념입니다. 자, 근데 일단 칼로리의 정의가 뭔지부터 이야기를 합시다. 칼로리의 정의가 원래 정의가 있고요. 오늘날 엄밀한 정의는 좀 달라요. 왜 그런지 얘기하겠는데 1칼로리의 원래 정의가 뭐냐면 1g의 물을
1도씨 올리는데 드는 필요한 열량이에요. 열량. 이 열량에 대해서는 사실은 오늘날에는 잘 알지만 이 열량이 뭔지를 잘 모르던 시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간의 이 백그라운드 이야기가 필요한데, 열량이라고 하는 게 어떤 물질이라고 생각한 경우죠. 열량은 물질인가? 몇 세기예요? 18세기인가? 18세기. 열량은 물질인가 아닌가? 이퀄 어떤 물질인가? 이런 생각을 했죠. 이런 생각을 당연히 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열만을 가진 입자들이 있는 거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렇게 했었고요, 처음에. 자, 그러면 이 열을 가진, 그러니까 열의 이제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규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실제로 규명한 실험이 주울의 실험. 주울이란 분이 뭐 여러 가지 실험을, 에너지의 전환 관계에 대해서 많은 실험들을 했지만, 전기 관련도 하고, 19세기인가 18세기 말인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자, 아무튼 어떤 실험을 했냐면, 우리가 미케니컬 에너지는 알아요. 미케니컬 에너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울로, 요새 주울로 부르는 미케니컬 에너지는 뭐 다른 게 아니라 키네틱 에너지랑 리브네일 MV 제곱하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에너지. 자, 이것과 열량의 관계를 구하려고 하는 거죠. 열량은 이제 칼로리로 정의가 됐고, 미케니컬 에너지는 이제 주울로 정의. 이건 주울, 에너지 단위는 주울이란 말이에요. 이 주울이 바로 그 주울이죠. 자, 그러면 이 둘 간의 관계를 어떻게 구하냐면, 이런 실험을 했어요. 뭐 이거를 이제 여기에다가 무거운 추를 달아놓고 여기 보면은 이제 도르래 이용해서 한번 몇 바퀴 막 감은 다음에 얘를 이제 엄청나게 회전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회전, 그러니까 이 여기에 또 어떤 물체들이 있어서, 예를 들면 쇠 같은 거를 여기 안에 놓고 이게 돌아가는, 그 다음에 여기다 물을 이제 넣는 거죠. 여기에 물이 들어 있어요. 물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얘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게 이제 굉장히 이게 도는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실 거의 등속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무거운 걸 갖다 놔도 거의 등속으로 떨어지니까 얘가 이제 고속으로 회전을 하게 되고, 고속으로 회전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물의 온도가 상승한단 말이에요. 다음 이걸 반복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떨어뜨리면은, 우리가 인풋으로 뭘 알 수 있냐면은 포텐셜 에너지 값을 알 수가 있겠죠. 포텐셜 에너지를 얼마나 사용을 했는지. 포텐셜 에너지가 있는데 얘가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얘가 일을 해서 물의 온도를 일을 해갖고 이 포텐셜 에너지가 하는 일은 뭘로 전환이 되냐면은, 이게 뭐라고 할까? 이쪽에 카이네틱 에너지로, 얘가 이제 키네틱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뭐 키네틱 에너지로 가다가 이제 물의 저항 때문에 다시 멈추죠. 멈추고 이건 물의 온도가 상승하게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온병에 물을 넣고 막 흔들면 아주 작긴 하지만 온도가 올라가요. 자, 그래서 이 인풋 값을 우리는 알잖아요. 인풋 값을 정확히 알 수 있잖아요. 요거 질량 알고 높이 알면 이 포텐셜 에너지 값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물의 온도 상승이 온도 상승을 우리가 델타 T라고 합시다. 델타 T가 정확히 그 포텐셜 에너지에 비례하더라. 델타 U. 그 여기에서 집어넣은 포텐셜 에너지 전환된 포텐셜 에너지가 이제 다른 걸로 전환돼서 결국에 물의 온도 상승으로 하는데 그 집어넣은 포텐셜 에너지와 동일하다는 거죠. 사용한 포텐셜 에너지와 동일한 게 아니라 비례하더라. 자, 그래서 비례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온도가 일정하게 상승하면 물론 이제 질량에 따라서 달라지죠.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칼로리죠. 단위가 칼로리가 줄에 비례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비례 상수는 실험적으로 결정을 했는데 값이 얼마냐면은 대략 4.2 줄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줄의 발견이고 이거는 이제 그 해보면 나오는 거잖아요. 물의 양을 2배로 하면은 에너지가 2배로 들 것이고 1이 아니 1줄 1칼로리가 우리가 약어로 1칼로리 이렇게 씁니다. 1칼로리가 4.2 줄에 해당하고요. 자, 이건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결국은 다른 게 아니 열량은 에너지의 한 형태이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럼 어떤 형태냐? 여기서 우리가 아무튼간에 이 실험을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열량은 에너지의 한 형태이고, 두 번째, 어떠한 형태이냐? 자, 이거는 이제 나중에 연력학 다룰 때 다시 하겠습니다. 연력학 부분에서 다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 칼로리라고 하는 양은 그 칼로리는 어떤 펀더멘탈 한 단위가 아니에요. 펀더멘탈 프린시플에 기초한 단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맨 첫 시간에 그 유닛 얘기할 때 킬로그램을 어떻게 정하느니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1m를 지구 둘레에 4천만 분의 1로 한다든지 그건 사실 펀더멘탈한 유닛이 아닌 거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칼로리는 펀더멘탈 유닛이 아닌 이유가 그 물의 특성이잖아요. 물의 특성. 그죠? 물의 특성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이 예를 들어 어떤 물이냐에 따라 달라질 거고 물의 특성을 명확히 정해놓지 않으면 이 칼로리라고 하는 게 정교한 단위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물이 불순물이 분명히 들어있을 텐데 불순물이 얼마나 들어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그다음 주변 기압이 얼마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온도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펀더멘탈한 유닛이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원래 정의는 원래 1g의 물을 1도씨 이거 얘기한 거예요. 이 얘기가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바로 요거에 해당하는 거. 자, 근데 오늘날에는 사실은 그냥 1칼로리의 정의가 definition of today, 이게 뭐 연도 언제 이렇게 정의했는지 나는 찾아보면 나올 텐데, 얘는 그냥 이렇게 정의합니다. 4.184주 이렇게 정의를 해요. 줄은 펀더멘탈 유닛이에요. 그러니까 줄은 뉴턴하고 미터로만 돼 있죠. 미터는 펀더멘탈 유닛이고, 뉴턴도 그 미터하고 킬로그램 세컨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SI 유닛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SI 유닛. 그래서 그냥 SI 유닛으로 정의를 해버립니다. 오늘날의 정의는 이래요. 물로 가지고 정의를 하려면은 이게 펀더멘탈하게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자, 그래서 에너지 보존을 우리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뭐 이미 어느 정도는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에너지 우리가 어떤 프로세스에서, 물리적인 프로세스에서 에너지는 항상 보존이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열은 제외하고 열 에너지까지 표현을 해야 되지만, 일단은 미케니컬 에너지가 있어요. 미케니컬 에너지. 그러니까 저항은 무시하고요. 그래서 미케니컬 에너지는 항상 보존된다. 이게 그러니까 저항 무시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다른 힘은 존재하지 않고요. 다른 힘은 무시한다는 뜻이고요. 예를 들면은 중력이나 뭐 이런 데서 내가 여기서 물체를 이제 낙하를 시키면 이게 운동 이제 h만큼 낙하를 시켰다고 칩시다. 원래 이제 속도가 0이니까 mgh만큼 있던 놈이 이것이 뭘로 바뀌느냐 하면은 정확히 2분의 1 mv 제곱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거 잠깐 얘기는 했었지만, 얘가 포텐셜 에너지죠. 포텐셜 에너지가 이제 카이네틱 에너지 K라고 썼죠. 우리가 K로 바뀌는데, 해보면 포텐셜 에너지가 있으면 일을 하잖아요. 어떻게 일을 하냐면 이런 일을 해요. F에다가 D X라고 합시다. 자, 이쪽 방향을 우리가 그냥 X라고 놓고요. 자, 그러면은 이게 0부터 H까지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0부터 H까지 하고 mg에 H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mg dx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고, 우리가 운동 방정식에서 이 가속도를 가요. 가속도가 다른 게 아니라 g잖아요.
가속도가 g니까 사실은 속도가 gt가 되고요. 우리가 이 관계식으로부터 뭘 알 수 있냐면 사실은 뉴턴 역학에서 뉴턴 역학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 속도 가속도 문제에서 우리가 뭘 유도를 했느냐면은 속도하고 높이하고 관계가 있죠. 무슨 얘기냐면은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면 얘가 2배의 가속도에다가 이 경우엔 g죠. h 이렇게 된다는 거 우리가 보인 바가 있어요. 자, 이 경우도 물론 해보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처음엔 이건 물론 0이죠. 이 값은 0이니까 높이가 내려가면은 이 값이 그러니까 이 포텐셜 에너지와 여기서의 포텐셜 에너지와 여기서의 카이네틱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면은 동일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u at x 높이에서 위에서 탑 이게 뭐냐면은 카이네틱 에너지 at the bottom. 자, 이게 어떻게 이 관계로부터 나오게 돼 있죠. 자,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거를 이 높이에 대해서 우리가 해보면 포텐셜 에너지랑 이쪽을 우리가 y라고 하고 x라고 하고 이쪽을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또는 카이네틱 에너지라고 하면 포텐셜 에너지부터 먼저 그리면 얘는 그냥 이렇게 떨어지죠. 포텐셜 에너지는 이렇게 떨어지는 값이죠. 비례해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겠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를 우리가 mgh라고 하면은 여기가 mgh가 되고 얘가 밑으로 떨어질수록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는 이게 어떤 값을 가지게 되냐면은 mgh 빼기 x 이렇게 바뀌는 거죠. x가 증가할수록 밑으로 떨어질수록 이게 값이 줄어드니까 비례해서 이걸 의미하는 거고 대신 키네틱 에너지는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될 거예요. 높이에 따라서. 이건 높이에 따라 그린 거예요. 이거는 이제 키네틱 에너지. 자,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항상 이 값이에요. U 플러스 K는 항상 동일하단 말이에요. 일정하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이야기고요. 물론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뜻은 다른 에너지가 개입하지 않을 경우 얘기죠. 다른 에너지가 개입하지 않을 때 얘기고, 요거는 이제 요걸 의미하는 거죠. 요 그래프.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